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야스쿠니 문제 사실 다뤄봤었는데요. 그 사이 용의자로 지목된 27살 전모 씨가 스스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대로 혐의가 굳어지는 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뭐 100%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네네. 나와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일본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는 그 최초의 23일 날 1차 그 시도가 있었던 야스쿠니 신사 남측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추정되는 그날은 네. CCTV 상에 호텔에서 야스쿠니 신사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보였고 네. 신사 안에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고 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봉투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었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 그게 없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폭발물 내에 있었던 건전지에서 한국어가 발견됐다, 한국어가 써 네. 있었다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었던 그 폭발물로 보이는 물질들 있잖아요. 네. 그 타이머도 그렇고 건전지도 그렇고 나머지 폭발성 물건들이 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본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전 씨가 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제 수사관을 파견해서 네. 그 물건들을 사용하고 구입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확인된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용의자에서 뭐 더 특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추정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인 네. 상황이군요. 그 보면은 그 담배 꽁초의 네, DNA라든지 그 들어갔다 나온 CCTV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아직 그거 설치했다라는 그 정황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까지만 지금 인정이 된 그것만 거예요. 확인된 그런데 거죠. 네네. 이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폭발이 있었으니까 이 네.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본 아직은 추정인 언론의 거잖아요. 입장인 거죠. 그런 거죠. 박 소장님,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요. 근데 왜 이 전 씨가 다시 일본에 갔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는 네. 그 뭐 자꾸만 야스쿠니 신사에서 화장실에서 터졌다 그러고 본인이 용의자로 자주 추정이 되니까 네. 거기가 한번 가보고 싶었다 지금라고 얘기를 한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은 이 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유순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슨 누명을 썼거나 네. 혹시나 이제 뭐 나라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뭐 기획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냐 이런 기획 이제 출국설이요. 네. 기획 출구서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 이제 본인만 아는 상황이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 씨가 지금 아침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이번에 들어갈 때도 화약 폭발물을 지금 네.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범인은 범행 현장 다시 한번 간다. 이런 속설이 네. 또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근데 하거든요. 이제 범죄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범죄를 네네.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네. 보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그 자리를 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 그렇죠. 화장실을 가보고 싶었다라는 네. 말을 지금으로서는 믿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치도 오차가 없는 수사는 해야겠지만요. 네네. 그러니까 범죄지를 다시 간다라는 건 좀 여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 내 범죄지도 아니고 네. 일본까지 다시 간다는 건 사실상 그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네. 또 아까 그 일각 가족분들께서 뭐 기획 출국설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어쨌건 이게 만약에 한국에 전시가 계속 있었다면 네. 일본과 한국 간에 이제 범죄 인도 문제로 팽팽하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2013년에 중국인이 한번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을 때 그랬었죠. 한국에서 인도를 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중국으로 보낸다 해서 중국으로 보냈었는데 네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보냈다는데 사실 기획 출국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네. 네가 나가서 조사받아 이럴 상황은 절대 아니고 네네. 지금 뭐 일단 외교부 공식 입장도 전 씨가 혼자 자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게 확신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범인이라고 전제를 할 때 예.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도 뭐 폭발성 물건을 가져가서 또 하려고 했다. 근데 확신범이라면 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지금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오락한다면 확신범도 아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나가고 뭐 자기가 무고하니까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네. 이런 취지로 갔다라면 돌아오는 항공표를 예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소고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무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네. 도대체 이분이 왜 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우리가 지금 그 국내 언론도 상당히 신중히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네, 또 예. 신중히 보도를 해야 될 사항인데 네네. 지금 일본의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은 네. 이 사건을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본 언론의 이 전 씨의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앵커께서 소개했습니다만 얼굴이라든지 이름, 네. 나이 전체를 신원을 다 밝히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일본 언론 보도의 행태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네.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의도가 나온단 말이죠. 아, 예. 지금 일본은 제가 볼 땐 이 사건을 전시 사건을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범인이라고 확정 지을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그냥 다만 용의자잖아요. 정황 증거만 네네. 있는 거예요. 정황상으로만. 네. 그런데도 일본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뭐 이 언론 저 언론 할 것 없이 다 이거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 뭐냐면은 뒤에 일본 정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이 정보를 누가 흘려줬겠어요, 언론에. 예, 예. 당연히 일본 수사기관이 흘렸고 그 일본 수사기관은 일본 정부의 최고위층의 어떤 그 묵시적 동의가 없으면 예, 그렇게 예.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지금 아베 정부의 어떤 우경화 정책과 예, 예. 이 사건이 맞물릴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칫 그 한일 외교 문제로 이제 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본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신대 문제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이 자칫 묻힐 수가 있어요. 이 네. 부분이. 그래서 그 우리 외교부는 예, 예. 그 우리가 뭐 항의를 하는데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일본 언론에 예. 그냥 보도 행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막 항의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네네. 그냥 단순한 폭파 사건으로 가는 거지. 예, 예. 아직까지 범인도 아닌데다가 범인인 양 지금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교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예, 예. 일본 언론에 예. 우리의 입장, 그러면 이 전시의 입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수사상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무리한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을 한일 외교 문제로 그리고 일본 내의 우경화 문제로, 이 우경화 강화 문제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 우리는 그 외교 라인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 이해 못하는 게 네. 우선 뭐 일본 언론이 지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는데 네. 저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은 그동안 네. 어렵게 네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일 네. 관계가 지금 돌파구가 열린 상황에서 이 네. 문제로 외교적 어떤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좀 적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예. 생각을 갖는데 아. 저는 우리 정부 태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네. 이 전모 네. 씨가 일본으로 재출국하기 전에 이미 일본 언론에서 전모 씨 27세 군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다 일본 언론에서는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 어머니까지 그러면은 전화했었죠. 네. 우리 정부 무슨 외교부가 아니고 네. 경찰이라든가 경찰이 외사부라는 게 다 그런 거 다루는 데입니다. 네, 또 네. 국정원도 있고 네. 국정원 이런 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워치를 하고 네. 그 사람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려니와 네, 네, 네. 더군다나 그 물건 여러 가지 그 인화 물질 비슷한 것을 지금 갖고 나간 상황 네. 아닙니까? 물론 그게 공항 검색처에서 그게 체크가 안 됐냐는 별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경찰이라든가 공안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워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네. 지금 방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정부가 무슨 기획 출국을 시켜야 되냐? 그건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는 네,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물건을 갖고 나갈지도 없게 하려니와 예, 예. 또 그 뭐 9일날 나가서 왜 10일날 돌아오게 하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뭐 정부라기보다는 공안 당국, 네,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공안 당국에 손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 국내에서도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면 경찰이 그에 대해서 워치를 하고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할 건데 네네. 더군다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이미 언론에 일본 언론에서 난리 법석이 나고 일본 TV가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출국하는지 입국을 하는지 몰랐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참 한일 관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시청 앞에는 지금 혐한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다는 모습도 있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요. 지금 전 씨가 지금 혐의로 지금 적용되는 게 현주 건조물 침입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발했다는 건 아니고 현주 건조물은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을 했다는 취지는 네네. 앞으로 폭발성 물건 파열죄나 아니면 방화죄나 이런 다른 네. 추가 범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입건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야스쿠니 신사라는 데가 다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더더군다나 일반인이 화장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주거 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 보면 네. 판례상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예, 때는 예, 예. 일반 그러니까 공공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도 네. 주거 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을 했다는 취지는 네. 그 안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입건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뒷부분은
현재 그 일본 경찰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으로까지 수사관을 파견해서 그 물건들의 구입경이나 이 예. 사람이 실제로 그 물건을 사고 거기에 설치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분이 입증되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근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그 전시회 관련해서 막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외로운 늑대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말하는 네. 외로울 늑대형 게 만약에 이 전시가 정말로 이 일을 벌인 것이라는 뭐 전제를 깐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죠. 네. 뭐 이 사람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이 이런 걸 시켰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마음 속에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혼자서 방 안에서 키운 생각이기 때문에 네. 병리적이고 망상적일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근데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사실은 일본의 A급 전범들을 모신 곳이다 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네. 갖게 되는 곳이고 네. 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봤을 때 내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면 그런 곳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전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이다라는 분석은 다소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얘기도 그렇지만 또 황당한 얘기가 독일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 호텔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이 맞아 숨졌다. 이 뭐 구마의식 얘기 나오던데 이게 무슨 정황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 사건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한국도 아니고 독일까지 가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41세 여성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인데 네네. 그게 프랑크푸르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좋은 네네. 호텔이에요, 심지어. 거기에서 침대에서 묶여서 입에 수건을 덮여놓고 네. 복부와 가슴 부위를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때려서 한 2시간 정도 맞은 것 흉부 같다면서요. 압박 질식과 목에 생긴 외상으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 네. 이제 가해자들을 보면 44세 여성 한 명하고요. 네. 그 아들 21살 남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10대들입니다. 19세, 15세. 그리고 또 한 명은 피해자의 아들이에요. 15세 네, 네. 아들까지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야 된다. 마귀를 쫓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겠다는 건데요. 네네. 지금 독일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냉혹하고 무자비한 범죄는 처음 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예. 살인죄로 입건해서 기소할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 네. 이 사람들 심리 상태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어떤 뭐 잘못된 어떤 종교의 광신도일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죠. 근데 네.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마귀나 귀신이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상대방을 인격을 잃는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빼야 된다는 이 사람 역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세모자 사건과 좀 네, 네. 많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뒤에 서 있는 무속인이 조정을 해서 이 예. 어떤 신의 영역 안에서 인간들을 움직여야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주도자인 어떤 어머니가 있으면 10대의 자녀들과 뭐 10대 아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살인 사건을 벌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병리를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착각한 데서 이런 네. 어떤 심각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실 일 말씀 더 많겠지만 이번 주제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